안녕하세요.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나나님, 명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딱 가을 하늘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워요. 네. 새파래요. 지금도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을 하면은 이런 파란 하늘에 그쵸. 운동장에서 우리 막 운동회 하고 망국이 펄럭이고 소풍 그쵸. 너무 추억 돋지 않나요? 저는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 때문에 매번 운동회를 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올해 네.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천군 백군 나눠서 뭐 나눠서 하고 하죠. 그래요? 해요. 그럼요. 네. 네. 점수 매기게 하고 막 그럼 다 나중에 하죠. 줄다리기 하고 맨 마지막 밥 하이라이트. 터뜨리기. 하이라이트. 네. 뭐예요? 요즘 요즘은? 하이라이트는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형들 아. 이어달리기. 아 그래요? 그게- 초등학교는 개주, 남학생 그러니까. 5학년 남학생 개주가 또 아. 완전 하이라이트죠. 학부형들 이어달리기 하다 보면 꼭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그렇죠. 다치셔서 꼭 이렇게 슬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제 왜 네.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옛날 생각하고 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다 마음은 보니까 청춘이야. 다 다리 꼬이고. 마음은 200m 앞인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맞아,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그 운동회가 거의 마을 축제 같지 그렇죠. 않았어요? 마을 축제였죠. 엄마가 돗자리하고 네. 김밥 싸들고 맞아요, 오셔가지고 맞아요. 같이 앉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운동장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조카들을 보니까 경년제로 하는 학교도 있어요. 맞아요. 올해는 운동회를 하고 그 음. 다음에는 운동회를 안 하고 네. 그렇게도 한대요.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그렇게 경우도 하기도 있어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운동회 못지않게 기다려지던 소풍. 우리 아이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소풍 못 가서 네. 그쵸. 그러니까 막 엄마가 김밥 싸주시고 또 먹고 싶은 거 그날은 막 과자 사가지고. 그쵸. 그렇죠.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그 네, 소풍이 얼마나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비 올까봐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맞아. 잠도 못 자고 막 맞아요. 그랬던 생각 나는 것 같아요. 네. 또 소풍이란 말이 지금은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그냥 소풍 했는데 언젠가부터 현장 체험학습, 뭐 현장학습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부모님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네. 그걸 참았다가 학교 소풍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뭐 너무 주말만 놀죠. 되면 네.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보니까 뭐 소풍의 개념이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달라졌어요. 근데 않았을까 말 싶어요. 자체가 좀 소풍이라는 이쁘잖아요. 말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확 현장 다른 체험 것 학습하면 같아요. 왠지 공부하러 가는 네.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소풍의 소자가 건일소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풍은 풍. 뭐겠어요? 바람풍이겠죠. 그러면 너무 바람 속을 거니는 아, 거예요? 너무 뭐야? 되게 시적이었구나. 그러네. 소풍이라는 네. 말이 바람을 그러네. 거닐다, 바람 속을 거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 근데 현장 체험 학습 그러면 그치. 뭐래도 배워와.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신 건지 뭐 학교의 방침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나가서도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루쯤은 그냥 노는 바람- 것도 배우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바람 네. 속을 노는 것도 거니는 배우는 것도 거예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자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오프닝 네.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아. 생각이 막 나오고 제 어렸을 때 기억도 나다 보니까 소풍이라는 말이 왜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이 드다가 찾아봤더니 이런 그렇구나.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꼭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뜻이니까 우리 네. 알고 어디 나갈 때 우리 소풍 가자 이러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요즘은 뭐 그 우리말 때문에 나들이 네. 이렇게 네. 말하죠. 네. 같은 뜻인 것 같긴 한데 난 소풍이 더 이쁜 것 같아. 현장 체험학습보다는 네, 그럼요. 현장 체험 학습은 소풍이나 나들이나 둘 다가 다 네. 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인물 소개해 주실 분. 오늘 저희 분일지. 인물편이죠? 네네네. 네. 제가 궁금해요.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을 소개해드릴 거냐면요. 네. 이제 수원시 그 명예전당에 헌액되신 8분 저희가 네, 이제 지금 세 분 저희가 하고 이상 있죠.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서지학자 이종학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두 분 서지학이 서지학이 몰라요. 어떤 장면? 서지학자? 뭐죠? 서지학이 네. 뭘까요, 네. 진짜? 네. 서지학이 이렇게 말 그대로 저도 서지학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하면 책 도서를 네. 연구하는 학문이 서지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소설책 뭐 이런 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좀 고서 뭐 이런 의외로 건가요? 좀 복잡한 네. 학문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뭐 옛 문헌, 옛날 네. 책, 맞네요. 우리 지금까지 고서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네. 거겠죠. 고서. 네. 예, 이런 거를 이제 고증하거나 네. 조사하거나 또 분석해서 뭐 또 해석도 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기술을 통해서 네. 그 시절의 어떤 그 민족의 옛 생활을 또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박물관에서 보는 그런 책들을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인 네.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문헌학 그런 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좀 유사한 학문으로 무슨 치면 보감 뭐 이런 것들 그런 연구하시고 것도 그렇죠. 그런 해당이 분들이네요. 되겠죠. 네네. 예. 그러면 저희 오늘 소개해 주실 분 네. 서재학자 이종학 선생님 어떤 네. 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했던 이종학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이종학 선생님은 그 1927년 10월 1일 수원군 우정면 주곡리 244번지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화성시 우정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행정구역이 좀 바뀌면서 화성시 우정읍이고요. 2002년 11월 23일 76세 연세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해드리겠는데 너무 네. 마음이 급한 게 빨리 알려드리고 네, 그냥. 싶은 이종화 선생님의 큰 업적이라면 네. 업적이라는 걸 먼저 제가 좀 소개를 네네. 해드릴게요. 네. 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화성 있잖아요. 네네. 네. 그 화성이 그 일제에 의해서 왜곡돼서 네. 수원성이라고 불렸어요. 네네. 그 수원성이라는 그 불렸던 그 이름을 원래의 이름인 화성을 되찾아 주신 분이 이 서재학자 이종학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서지학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정조 우리 명희님이 네. 우리 좋아하시는 정조님 다 네. 좋아하는 거 아닌가? 특히 네, 사랑하시는 네. 예, 그 정조대왕께서 이제 이 화성 축성을 앞두고 이제 화성이라는 이름을 쓰셨는데 네. 그 경술국치 한해전인 1909년에 일제가 한국수산지라는 곳에다 수원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성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네. 이 이제 서지학자이신 이종학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여러 문헌이나 이런 걸 이제 보셨겠죠. 그래서 네. 그 수많은 그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화성이라는 걸 찾아내시고 네. 이 정부 기관에 청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이제 이 국내외 학술 기관에 화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수원성이라고 해서 수원성 200주년 축성 기념 우표 같은 게 막 네. 발매가 되려고 할 때 네. 이걸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재판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럼 자기- 결국에는 네. 못 판 거예요? 그렇죠. 아. 화성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인데 수원성이라는 그렇네. 이름으로 뭐 우편 기념 음, 우표라는 네. 게 발매가 되면 이게 자사 손손 네. 후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판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재판까지 하셨고 이 선생님의 이런 집념 어린 노력과 결실로 이제 그 1996년 12월 이제 문화재관리국에서 네. 수원성에서 본래의 화성으로 이름이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기억나실 거예요. 막 만석 거라던가 네, 막 맞아요. 충만제라는 네. 이름을 찾았듯이 네네. 이렇게 이제 화성도 이름을 찾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여기도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신데 네. 선생님 사비로 1억 6천만 원. 사비로요? 네. 사비로. 이 네. 1억 6천만 원이라는 사비를 들여서 화성 성역 의교회의 의궤. 예, 이거 영인본을 들어봤어요.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영인본을 들고 세계유산 위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네. 이런 걸 꼭 이렇게 사비로 했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연구기관에 다 무료로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위원들이 그래서 이 화성 성역 의궤 영인본을 근거로 이 수원시에서 복원된 화성의 이 옛 모습이 네. 원형 그대로 잘 복원이 됐구나. 아. 이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셔서 이제 우리 이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정부 주도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은 이 네. 서지학자를 서지학자 중심으로 학문으로 시작이 된 네, 일이네요. 세계문화유산에 네. 등재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요. 뭐 향토학자라고도 하시고요. 이제 네. 이분이 아무래도 본인의 고향이신 이 수원에 네. 대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하셨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막 네. 급한 마음에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정조대원과 네. 사랑에 대해서 네. 이종학 선생님이 어떤 네. 이제 업적을 세우셨는지 먼저 좀 알려드렸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또 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해드릴게요. 인트로만 네. 들어도 너무 지금 궁금한데 노래를 들어야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자, 이종학 선생님 서지학자시라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네네. 있죠.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1927년 수원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8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네. 8살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할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셨습니다. 아, 네. 어렸을 때니까 이제 서당을 네, 다니시면서 그렇죠. 한학을 익히셨고요. 네. 이제 3개 공립 보통학교를 거쳐서 3개 고등 국민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학업을 끝까지 아, 마치시지 그쵸.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늦게 건국 전문학교에서 이제 법률 공부를 하시고 싶으셨고 하시려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한국 전쟁, 네. 6.25가 네. 발발하면서 네. 바로 학업을 포기하시고 바로 공군으로 이제 자원 입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그냥 이 뭐 공립 보통학교나 이런 데가 지금으로 네. 치면 뭐 초등학교 초등학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또 고등 국민학교는 이제 요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뭐 중학교 정도. 근데 그것도 네. 제대로 이제 좀 못 마치시고 네. 또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고 싶으셨지만 이제 또 전쟁 때문에 전쟁 끝까지 터져서 공부를 포기하셨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지만 뭐 정규적인 교육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신 그렇네요. 거죠. 네. 그렇지만 네. 이분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아. 책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 잡은 책은 끝까지 네. 읽고 결국은 네. 내가 책을 좀 실컷 읽고 싶다는 네네. 생각으로 서점을 여셨다고 아, 해요. 정말 책을 사랑하신 분이었네요. 그러네요. 본인이 네. 내가 네. 책을 정말 여한 없이 실컷 읽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음. 서점을 여셨고 네. 그러니까 1955년에 네. 그 종로 5가에 건독서당이라는 서점을 처음 여셨었고요. 네. 이제 그리고 2년 뒤인 1957년 신촌에 고서점 연세서림을 여신 거예요. 네. 근데 이 고서점 어. 연세서림을 여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종학 선생님의 운명을 바꿨다고 할까요? 이 서지학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럴 만한 이제 사건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어떤 사건일까요? 진짜 갑자기 네. 궁금해진다. 갑자기 네. 궁금해지네요. 두구두구두구. 네. 책을 읽다 안 돼서 이제 옛날 책까지 그러니까. 지금 파시려고 고서점을 네, 여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 선생님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네. 인사동에 가면은 왜 고서점도 있고 고물건도 있고 막 이런 그렇죠. 데가 네.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인사동에 있는 이제 고서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시면서 고서를 이렇게 수소문하시곤 했대요. 돈이 많으셨나? 뭐 그러게요. 돈이 부르는 많 대로 갚쳐주면은 장난 아니었을 삽이 것 막 같은데. 털으셨을 제가 것 보기엔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돈은 어떻게든지 간에 마련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부르는 대로 쳐준다는 의미는 그거에 대한 값어치나 가치를 이런 이제 거를 사셨겠죠. 인정하신다는 네. 그렇네요. 그런 게 네. 너무 그때부터 남다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 연세서림을 운영하던 이제 1969년 어느 날 네. 그 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이렇게 허름한 네.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서를 하나 내놓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또 역시나 그분이 네. 부르는 대로 네. 값을 쳐드리고 네. 차도 한 잔 대접하고 네. 그러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행동에 조금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그러니까 가격 깎아달라고 깎아달라 막 그러고. 오래된 그랬었을 책인데 때, 그 그죠? 값어치를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보통 그럴 사람들은. 건데 이제 이종학 선생님은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차도 한 잔 대접하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저기 우리 집에 이런 거 많은데 와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네. 그러셨대요. 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거는 그렇죠. 아주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선생님이 뭐 약간 반신반의 해서 이제 이 노신사가 말한 곳으로 갔겠죠. 이제 네. 서울의 장위동에 사셨는데 네. 장위동에 이렇게 갔더니 집에 고서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할아버지가 말 바꿀까봐 얼른 이제 막 그러셨죠. 값을 쳐주고 용달차에 싣고 이제 막 오셨대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난 뒤에 다시 찾아뵙고 이제 이렇게 찻집에서 찾아뵙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 이제 값을 이제 용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 돈을 좀 더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네. 그 고서 소집가이고 한학자인 길곡 서인달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네. 이제 길곡 서인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그 이종화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인격에 네, 이제 감동을 네. 받으셔서 자기 네. 책을 다 그분한테 주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문지에 둘둘 마른 네. 뭔가를 하나 더 건네시더래요. 네. 이것도 가지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와서 그걸 펼쳐보니까 네. 그 안에 네. 그 우리 선생님들 그 왜 한삼섬 달발굴 밤에 하늘 이순신 푸른 장군님. 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도가 친필 원본이더라는 거예요. 그 대박. 원본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지? 와. 그래서 어떡해, 이분이 어떡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나 봐요. 네. 이게 이런 게 있다 했더니 이제 음. 그 선생님이 이제 서인달 선생님이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냥 그러시더래요. 너무 부동동하신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꼭 액수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네. 네, 어마어마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서인달 선생님한테 이 받은 이제 고서가 바로 네. 근데 이 중에 특히나 또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네. 게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종학 선생님이 충무공 이순신과 이제 운명적인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네. 재밌는 게 이러면은 왜 서인달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네. 모은 책을 왜 그러니까 그냥 왜 다 한꺼번에 다 그랬는데 기증하셨을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이제 우리 선생님 서인달 선생님이 관상쟁이가 점을 보셨나요? 네, 점을 봤는데 1년밖에 못 산다라고 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이걸 누구한테 네. 너무 방대하니까 아, 이걸 누구한테 남겨야 되겠는데라고 하셨던 참에 이제 우리 그 이종화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 운명이네요. 운명. 네, 그러면은 그러네요. 우리 이제 서인달 선생님은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자꾸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들어가신 거야. 네, 그 그죠? 뒤로도 10년을 어떡해. 하지만 아, 사실 네. 또 다 네. 물건이 임자를 찾는다고. 그럼 맞아요. 우리 이종화 선생님한테 이 물건이 제대로 갔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싶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한테서 받은 서인달 선생님한테서 받은 이순신 관련 이런 사료들과의 만남이 네. 이종학 선생님을 국내 최고의 이순신 연구자로 와. 이제 바꿔놓으신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한 사료 수집가에서 이제 이 사료 연구를 토대로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서지학자의 길로 이제 접어든 것이에요. 그래서 네. 운명적 만남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순신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초서체로 쓴 난중일기 우리 다 네. 알고 있잖아요. 네, 알죠. 그 난중일기의 초고본 4번을 구해서 책이 닳도록 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100번쯤 읽으니까 이 흘려 쓴 초서체가 이제 그러니까. 읽히더라는 거죠. 아.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난중일기의 오역을 이제 바로잡게까지 되시는 경지에 이제 이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남의 일기장인데. 그렇죠. 그쵸? 그걸 네. 100번을 그것도 한자로 써져 있는 그러니까. 흘림체로 써져 그러니까 전쟁 있는 중에 건데. 쓰신 거니까 또 얼마나 다급하게 그렇죠. 후루룩 그렇죠. 쓰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100번 읽으신 거 아닐까요? 이제 네, 이제 대단하신 초서체라는 거죠. 이 초서체라는 한자체가 읽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자 한자 아마 그렇죠. 공부해가면서 읽으셨을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 명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전쟁 중에 쓰셨으니까 혹시 그러니까요. 맞아요. 본인 충무공이 잘못 쓰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 이종화 선생님이 거기에 잘못된 오역을 이제 바로잡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수원성이라고 이제 불렸던 화성을 되찾아 네.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고 왜군이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항복을 했던 곳이 있어요. 네네. 네. 이곳이 이제 수학로라고 항복을 받은 누각이라는 이름인데 네. 이 수학로의 사진을 찾아내신 거예요. 아. 이거를 일제가 없앴어요. 네. 그랬는데 또 이- 어디서 찾아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네요. 그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그걸 음. 찾아내셔가지고 이 통영
네. 통영에 네. 삼재수군 통제 영토를 복원하는 데도 기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수학로 이걸 네. 1907년에 네. 일제가 허물어 버렸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네들로 그렇죠. 봤을 때는 그치. 굴욕적인 역사죠. 곳이니까 네네. 이걸 허물어 버린 이거를 이제 음. 복원을 해서 그곳에 이제 이 수학로를 다시 이제 복원하게 하신 데도 이제 기여를 또 그렇구나. 하신 거예요. 저 네. 여기 갔다 와봤거든요. 아, 통영에 그러셨어요? 이제 저희 애가 음, 이순신 음. 장군님을 너무 좋아해서 음. 이제 통영 가서 진짜 막 한산도 대첩 일어난 뭐 네. 이런 장소부터 쫙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두각도 한번 올라가 봤었어요. 그러셨구나. 이게 이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갔었으면 아들한테 또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왜 몰랐을까 해서 아 그렇네 이러고 말았는데 아쉽네요. 네. 다시 가기는 멀고. 아니에요. 다 조만간 다시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산도가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 한산도 네.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이제 맞아요. 한산도가를 쓴 연도와 장소를 바로 잡으셨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네. 있었던 그게 네. 이게 이제 그 이순신 학자로 이제 활용 점정을 찍으신 계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595년 한산도에서 지은 걸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네, 그쵸, 거예요. 한산도 맞아요. 달발이니까요. 네,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그때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재란으로 한산도를 빼앗기고 그 2년 뒤인 1597년 8월에 전남 보성 열선루라는 곳에서 한산도를 바라보며 지었다는 걸 찾아내셨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당연히 뭐 한산섬 달발금 네. 뭐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뭔가를 막 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했나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 이순신 학자이신 이제 서지학자이신 우리 네, 이제 그래서 이종환 이 선생님께서. 시가 좀 이렇게 슬프게 느껴졌었나 보다. 그런가 보다. 네, 그죠? 왠지 네,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되게 빼앗기는 짠했는데 이제 그 그게 그 그리움을 이유였나 표현하신 보네요. 거였구나. 네네. 우리 이제 명빈님이 아드님한테 하나 더 알려주실 또 그러게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럼요. 네. 똑똑해. 예. 노래 한 곡 듣고 또 마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언더펄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종학 선생님에 대해서 네, 이제 이순신- 얘기를 하고 이순신 이순신 장군님까지 학자. 나왔어요. 네. 네, 100권을 그러면은- 읽으실 네. 정도면 이순신 장군님만 연구하셔도 평생을 다 쓰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음. 평생 이순신 장군님만 연구하셨을까요? 네,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만 연구하신 건 아니고요. 네, 더 아까 하셨을 것 같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화성을 찾아주신 네, 것처럼 네. 네. 이제 항토학자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또 대단하신 업적 중에 하나가 네. 독도. 아, 독도까지.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정말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우기고 있는 일본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이 독도. 아. 이 선생님이 1997년 8월 울릉도에 우리나라 네. 최초 영토 박물관인 독도 박물관이 문을 열어요. 네. 이때 그 독도 박물관의 초대 관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너무 잘 그러시군요. 어울리신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초대 네. 관장님이 되셨다는 거는 독도 박사시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무나 네. 독도 관장 시키지 그렇죠, 않으셨겠죠. 그렇죠. 왠지 믿음이 맞아요. 확 가요. 네. 이 선생님이 충무공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이제 임진왜란 사료들을 살펴보면 한일 관계와 영토 관련 사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온 거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 한일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눈을 돌리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는 그러니까, 일본에 왜 대해서 웃겨? 그러게요. 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니까, 예, 싸울 일이 서로 아니지. 각자 뭐 그쵸? 이거 우리 땅이야라고 뭐 성명서 그렇죠. 발표하고 그게 뭐 시위하고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행위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게 그래서 확실한 고전을 찾으셨군요. 그렇죠. 이제 네. 확실한 자료를 네. 사실은 자료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근거가 그렇죠. 딱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종학 선생님은 이제 이 자료를 토대로 내가 일본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소신인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만든 자료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아무 네. 말 못하겠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네. 우리 그거는 자료보다도 맞아요. 일본이 만든 사료를 찾아내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면 네. 그쪽에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든 조선이 자료에 만든 거기에 자료니까. 만든 사료에 그러네요. 일본은 조선 땅이라고 아니 일본은 조선 어. 땅 그것도 괜찮은데 독도는 괜찮아, 괜찮아. 독도는 네. 이제 조선 땅이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독도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됐든 한 걸음에 달려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을 50차례 이상 다녀오시기도 그러네요. 하셨고요. 와. 네. 또 이제 이종학 선생님이 일본에 소위 말해서 네. 떴다. 네. 일본에 이종학이 떴다 하면은 다케시마 왔다고 다들 그러니까 이제 다케시마가 그렇구나. 독도라는 이제 네네. 일본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을 그렇게 독도가 왔다고 할 정도로 알아볼 정도로 뭐 관공서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기관들, 그러니까 독도 관련 자료들이 네. 있는 기관들에서는 이종학 선생님만 보면 다 저 사람 맞구나 할 이름이 정도로 독도가 됐네요. 네, 이분이. 이름이 독도라고 할 정도로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만큼의 자료를 모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독도에 그러게요. 관련된 그 자료만 해도 네. 거의 지도가 80종에 90점, 또 그리고 이제 전정 88종 뭐 150점, 네. 그다음에 문서만 9종에 16점, 또 신문 같은 거에 나왔던 거가 92종의 신문에 92점. 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마이크 프로필름 이런 걸로 이제 네. 바꿔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만 82종에 164점. 해서 총 종으로만 351종에 512점이나 된다고 해요. 아니 이 정도 그러게. 찾아내고 이 정도 근거 있으면 이제 수그러들만도 한데 왜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왜? 이러고 그래서 있을까요? 걔네들은 그냥 우기는 거죠. 뭐. 그치. 다 알면서 우기는 것 그래, 같아요. 맞아요. 몰라서 우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이종학 선생님이 되게 어떤 이렇게 감격 아니면 네. 희열을 느끼셨던 게 사실은 이 독도가 너네 땅이다, 한국 네, 땅이다라고 관료들은 뭐 정치적으로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공무원이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일도 있었대요. 있었어요. 얼마 이종화 전에 있었어요. 예, 이종화 네. 선생님 앞에서 독도는 너네 대한민국 한국의 땅이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순간들을 네. 이종학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그 순간을 감동의 순간이라고 느끼셨다고 그러셨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많이 수집하셨는데 이게 지금 독도박물관에 다 가면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거는 네. 지금 전부 다 독도 박물관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종학 선생님 자료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찾아내신 그러실 것 자료나 수집하신 같아요. 자료가.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또 독도 또 그다음에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화성 화성까지. 이런 것뿐만이 네. 아니라 동학 있잖아요. 네. 동학혁명. 동학혁명에 관한 네네. 자료 수집도 하셨고요. 네. 또 이제 독도가 영토 연구처럼 네. 우리가 이제 독도뿐만이 아니라 네. 북방에 우리가 이제 간도라고도 들어보셨죠. 간도 그 만주 들어봤어요. 이런 네, 얘기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네.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다. 네. 요동 정벌 뭐 이런 거 역사 시간에 들었던 네. 기억 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땅이었던 게 이제 지나가면서 뭐 그 중국 땅이 네. 됐다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녹둔도라는 데도 또 있대요. 이제 낯선데 그러니까 뭐 녹둔도 뭐 간도 이런 데까지 네. 그 자료 수집을 하셔서 이게 예전에 이제 조선의 영토였다라는 네.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내셨고요. 네. 또 이제 단순하게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맞아요.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네. 이런 사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일제 강제 병합이 이제 네. 부당하다는 그렇지. 일본의 국비 문서까지 발견하셨다고 일본의 해요. 극비 문서. 네. 와. 아니 참 일본에서 볼 때는 진짜 이거를- 안 예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임진왜란의 네. 그때부터 우리가 얽히고 설킨 그 그러게요. 일본과의 관계들을 네. 찾아 아무래도 뿌리를 찾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까지 이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런 문서를 네. 발견하셨고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1999년 7월에는 일본 고등재판소에서 열린 이 한일 강제 병합 무효 소송에 네네. 이걸 제출해 가지고 이 한일 병합의 불법성을 입증하시다고도 해요. 그래서 네. 이 국내외에 한일 강제 병합의 부당성을 호소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많은 자료들을 지금 다 그러게요. 수집을 하셨잖아요. 네. 다 그래도 어디에 지금은 보관되어 돌아가셨잖아요. 있을까요? 네. 도대체 네. 누가 이걸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도 정말 엄청나게 네. 쓰셨을 거고 맞아요. 그쵸. 거기다가 시간 모든 걸 일평생을 다 여기다 다 쏟아 쓰신 쓰신 거죠. 부으신 그러니까 거죠. 금전
인생과 이 사생활을 네. 다 이제 이 자료 수집이나 연구에 바치신 셈이잖아요. 네. 근데 또 거의 30년간 수집이나 연구 비용으로 땅이나 재산을 막 다 처분하시고 빚도 지셨대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자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엄청나게 돈이잖아요. 예, 그렇죠.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 그렇죠. 이게 다 귀한 네네. 자료니까 이걸 원하는 또 그런 또 고 문서 수집가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네. 이 선생님의 훌륭한 점 중에 또 하나가 자료는 이제 꼭 필요한 곳에 보관해서 연구에 활용케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으셨대요. 아. 그래서 본인은 평생을 그 자기의 네. 돈과 시간과 사비 노력을 털어서, 들여서 네, 수집하신 수집을 자료들을 했는데, 독도박물관, 네, 아까 다 말씀하신 기증하셨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기념관, 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네. 그다음에 현충사, 충무공을 예, 연구하셨으니까 예, 현충사, 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의 동학기념 자료관 등의 이런 관련 자료를 거의 다 기증하셨다고 해요. 아. 여기서 잠깐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 게 네. 네. 천안의 독립기념관 네. 개관식 날 네. 선생님이 1호가 되고 싶으셨대요. 아. 입장객 1호. 아, 네네. 그래서 전날부터 가서 주무시고 그 문 앞에서 아. 기다리시다가 문 열자마자 1호 입장객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들어가시 대단하시네요. 재밌으시죠? 아. 예, 그래서 네. 뭐 남들은 맛집에 줄 서서 네. 그러게요. 1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선생님은 당연히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이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처음 개관하시는 첫날 네. 내가 1호가 네. 될 거야 하고 처음으로 이 들어가셨다고 열정이 합니다.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하시고 네. 또 이제 2002년에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2004년에 이제 그 유족들이 선생님의 네. 뜻을 기려서 네. 수원시에 우리 수원에 네, 네. 2만여 점의 유물과 자료를 기증해서요. 2만여 점이요? 아이고, 후손들도 훌륭하십니다. 네. 수원 광교박물관에 기증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운 이종학 사료관에서 상설 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코로나 끝나면 바로 달려가야겠어요. 그렇죠. 네, 가깝잖아요. 명디님 숙제가 너무 많아 지금. 저 진짜 수업 그치 애들 데리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물평까지. 네, 그 이제 뭐 네. 명빈님처럼 아이들과 네, 같이 네, 가보시는 그러네요. 것도 좋고 또 네. 아니면은 뭐 누구라도 한 번쯤은 꼭 음흠. 가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종학 선생님이 떠난 후에 이제 정부에서 2003년 선생님의 공을 기려서 네. 무궁화장 국민훈장을 추서하셨다고 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수원시청 이제 수원시 명예 전당에도 네. 네. 이제 헌액이 되시게 되셨고요. 되신 거죠. 당연히 되셔야 될 와, 겁니다. 보통 박수. 분이 아니십니다. 네. 네. 아, 우리가 또 이렇게 네. 이제 서지학자 이종학 선생님의 얘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또 훌쩍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쵸. 그러게요. 벌써 끝날 시간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찾아보면서 새로운 네. 사실도 알고 네. 또 재밌으시고 위트도 있으신 분이셨구나 싶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열정을 이렇게 다 그러게요. 평생을 바칠 수 있을까? 정말 아, 대단하신 정말 것 어린 같아요. 시절 책이 좋아했던 거 그것을 가지고 진짜 평생을 사셨잖아요. 네. 책 하나로 네.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사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일관성의 열정까지, 예, 거기다 예, 그러면서도 애국정신까지. 마지막에는 네. 그런 걸 다 모두 사회에 환원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도 참 필요하고 정말 박물관에 가서 한 번쯤은 보면서 그 선생님의 그런 뜻 같은 것도 좀 기려보는 것도 네, 좋을 참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재밌는 시간 너무 또 훌쩍 빨리 지나갔고요. 네, 네. 또 오늘 함께해주신 나나님, 명디님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저도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생을 사료 수집에 몸바치시고 그에 걸맞는 변변한 대접 한번 받지는 못했지만 죽어서도 땅 한 평 차지하기를 마다하시고 생전에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뼈가루를 독도 앞바다에 뿌려달라며 죽어서도 독도의 수호신이 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의 유해는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 옆 언덕에 모셔졌고요. 2003년 6월 12일 한 줌 재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터라고 쓰여진 송독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꼭 독도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지 신채원 선생이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유디 유연식이었습니다. 안녕.